QLD, TQQQ 들고 있으면서도 아직 월급날만 기다리신다면 지금 방식이 틀린 겁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월급쟁이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빠질 때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 감정이 반복되면 결국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QLD, TQQQ는 돈을 벌어주는 엔진이 아니라 내 멘탈을 갈아넣는 분쇄기가 됩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월급쟁이 청생 조건은 퇴사 욕구가 폭발하는 날이 아닙니다. 회사가 싫어지는 날도 아닙니다. 통장에 월급이 2번 꽂히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회사 월급 1번, 내 시스템 월급 1번. 내 시스템 월급이 내 고정 지출을 커버하는 순간 회사는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게 월급쟁이 청산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QLD, TQQQ를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숫자와 행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라 오늘 밤 바로 종이에 적고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QLD, TQQQ로 월급을 없애고 싶으십니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수익률에 취합니다. 월급을 없애고 싶은 사람은 구조를 만듭니다. 수익률은 자랑으로 끝나지만 구조는 인생을 바꿉니다. 구조가 생기면 상승장에서는 빨리 가고 하락장에서는 살아남고 결국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과속하고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찢기고 결국 좋은 도구를 들고도 월급쟁이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월급쟁이 청산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자동 현금 흐름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현금 흐름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많이 벌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목표가 없으니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 결국 감정으로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투자 공부가 아니라 인생 숫자 고정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장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월 생존비, 월 자유비, 월 안전비. 월 생존비는 죽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대출 원리금, 관리비, 공과금, 보험, 통신비, 교통비, 최소식비, 아이 고정비 이것만 남겨도 되는 수준의 비용입니다. 월 자유비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돈입니다. 가족 외식, 주말 나들이, 취미, 아이들 경험, 부모님 챙김, 내가 포기 못하는 작은 사치 이런 것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월 안전비는 변수가 터질 때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비용입니다. 갑작스런 병원비, 경조사, 차량 수리, 큰 지출 이벤트를 평균으로 나눠서 매달 쌓는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고 나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숫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숫자로 바뀌는 순간 투자도 숫자로 바뀝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생존비가 350만 원, 월 자유비가 55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쟁이 청산의 1차 목표는 월 350만 원 자동 현금 흐름입니다. 2차 목표는 월 550만 원 자동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자동 현금 흐름이란 배당이든 이자든 사업 매출이든 임대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노동이 멈춰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QLD, TQQQ는 속도를 담당합니다. 속도를 담당하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엔진이 목적지가 되는 순간 그건 중독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자동화입니다. 여기서 자동화는 단순히 자돈 이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삭제하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이 평생 월급쟁이인 이유는 매달 판단을 새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다음 날 오전 무조건 투자금이 계좌로 이동하게 만드십시오.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떼어내는 돈입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면 투자금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경조사, 이번 달은 아이 학원, 이번 달은 차수리. 그러다 보면 투자금은 계속 밀립니다. 밀리는 순간 시스템은 깨지고 시스템이 깨지는 순간 월급쟁이 청산은 사라집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겁니다. 20만 원이어도 됩니다. 50만 원이어도 됩니다. 끊기지 않으면 시간이 복리로 붙습니다. 끊기면 복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하실 일이 나옵니다. QLD, TQQQ는 욕망이 아니라 규칙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감정으로 하면 상승장에서는 더 사고 싶고 하락장에서는 다 팔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반복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딱 세 덩어리로 고정하십시오. 들어가는 기준, 나누는 방식, 나오는 기준. 먼저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원본 차트입니다. TQQQ와 QLD의 원본은 QQQ입니다. 원본이 방향을 만들고 레버리지는 증폭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QQQ로 잡아야 합니다. 기준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하나만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QQQ 20일 이동평균선 또는 QQQ 60일 이동평균선 둘 중 하나만 정하십시오. 둘 다 쓰면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오늘은 20일선이니까 사고 내일은 60일선이니까 기다리고 결국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20일선을 쓰겠습니다. 규칙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QQQ가 21선 위에 있다. 추가 매수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유한다. QQQ가 21선 근처로 내려온다. 1차 분할 매수 준비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온다. 2차 분할 매수 실행이다. QQQ가 21선 아래에서 더 크게 흔들린다. 3차 분할 매수 실행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할 조건을 정하는 겁니다. 조건이 정해지면 뉴스가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뉴스가 내 계절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나누는 방식입니다. 분할은 횟수놀이가 아닙니다. 심리 설계입니다. 하락장에서 계획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1차는 가볍게, 2차는 확실히, 3차는 공포에서. 왜냐하면 공포에서 사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포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그 공포 구간에 쓸 탄약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은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용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투자금과 생활비를 섞지 마십시오. 생활비가 투자 계좌에서 나가면 하락장은 곧 파산이 됩니다. 투자는 버티는 게임입니다. 생활비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계좌, 투자 계좌, 비상금 계좌를 분리하십시오. 비상금은 최소 3개월 생존비를 목표로 하십시오. 대출이 크거나 가족이 많다면 6개월이 더 좋습니다. 비상금이 있어야 레버리지가 살아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공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월급쟁이 청산이 갈립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수익이 났으니 더 넣자. 그래서 다시 레버리지에 더 태웁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흔들리면 그동안 쌓은 자신감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월급쟁이가 됩니다. 월급쟁이 청산으로 가려면 수익이 났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은 하나입니다. 속도로 번 돈을 자동 현금 흐름으로 굳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준은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만드십시오. 전고점 근처 또는 과열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20%에서 30%를 매도한다. 매도한 돈의 절반은 현금으로 둔다. 매도한 돈의 나머지 절반은 자동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계좌 안에 산소가 생깁니다. 현금은 돈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공포가 줄고, 공포가 줄면 규칙이 지켜지고, 규칙이 지켜지면 레버리지가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 현금 흐름 자산으로 일부를 옮기는 순간부터 월급쟁이 청산은 눈앞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노동이 아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청산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자동입금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전략을 알아도 결국 실행을 못할까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니라 생활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자극을 먹고 삽니다. 출근길 뉴스 자극, 점심 커뮤니티 자극, 퇴근길 유튜브 자극, 밤에는 쇼츠 자극. 그러면 생각이 얕아집니다. 얕아진 생각은 기준을 못 세웁니다. 기준이 없으니 투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청산을 진짜로 하고 싶다면 하루의 일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자극을 끊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폰을 다른 방에 두고 조용히 앉아서 내 숫자와 내 규칙을 점검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20분에 하실 일은 딱 4가지입니다. 내 월 생존비와 자유비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내 자동 투자금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QQQ 기준선에 따라 내 분할 규칙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과 자동 현금 흐름으로 옮기는 규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4가지를 반복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뇌가 시장의 자극이 아니라 내 규칙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월급쟁이 청산의 진짜 기술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합니다. 몇 년 하면 되나? 얼마 벌면 되나? 이런 질문만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기간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단계로 가야 오래 갑니다. 첫 단계, 생존 구조 만들기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폭락이 와도 계좌가 죽지 않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4가지입니다. 비상금 계좌를 만든다. 최소 3개월 생존비를 목표로 한다.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한다. 투자금 자동 이체를 만든다. 금액은 작아도 끊기지 않게 한다. QLD, TQQQ 비중을 낮게 시작한다. 일단 시장에 남는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비상금 없이 레버리지 비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올 때마다 생활이 무너집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너집니다. 투자가 무너지면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갑니다. 둘째 단계, 엔진 가동 단계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QLD, TQQQ로 자산 성장 속도를 만든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5가지입니다. QQQ 기준선을 하나 고정한다. 예를 들면 21선. 분할 매수 규칙을 종이에 써붙인다. 1차, 2차, 3차. 상승장에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기준선 위에서는 쫓아가지 않는다. 하락장에서는 규칙대로 실행한다. 공포일수록 3차 탄약이 남아있어야 한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 매도를 시작한다. 전량 매도 금지다. 2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자마자 자신감이 과열되어 비중을 급격히 키우는 겁니다. 계좌는 아직 약한데 마음은 이미 부자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정이 오면 마음이 찢어지고 계획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더 큰 베팅이 아니라 더 단단한 규칙입니다. 셋째 단계, 굳히기 단계입니다. 여기서 월급쟁이 청산이 현실이 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내 노동이 아닌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다. 2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6가지입니다. 일부 매도의 기준을 확정한다. 전고점 근처 또는 과열 구간. 매도 금액의 일부는 현금으로 남긴다. 다음 조정을 위한 탄약이다. 매도 금액의 일부는 자동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긴다. 자동 현금 흐름 자산은 매달 들어오는 구조로 만든다. 매달 들어오는 자동 입금액을 기록한다. 자동 입금액이 내 생존비의 몇 %를 커버하는지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생존비가 350만 원입니다. 내 자동 현금 흐름이 월 35만 원이 되면 생존비의 10%를 커버한 겁니다. 월 70만 원이면 20%입니다. 월 175만 원이면 50%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회사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월급쟁이 청산은 바로 이 비율 게임입니다. 넷째 단계, 선택의 자유 단계입니다. 이때는 퇴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퇴사는 결과입니다. 내 자동 현금 흐름이 내 생존비를 커버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남아도 되고 나가도 되고 시간을 줄여도 되고 다른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게 월급쟁이 청산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질문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흔들리면 시스템이 깨집니다. 시스템이 깨지면 다시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칼도 위험합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주방에서 칼을 없애면 요리를 못합니다. QLD, TQQQ는 칼입니다. 문제는 칼이 아니라 흔들리는 손입니다. 기준, 분할, 출구 이 3가지가 있으면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이 됩니다. 통제 가능한 위험은 도구입니다. 둘째, 폭락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끝나는 건 폭락이 아니라 올인입니다. 현금이 없고 분할이 없고 생활비를 투자해서 빼야 하면 작은 하락에도 끝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고 생활비가 분리되어 있고 분할 규칙이 있고 일부 매도로 현금을 남기면 폭락은 고통이지만 파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이 아니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결국 회복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셋째, 지금 사도 되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QQQ가 기준선 위면 유지, 기준선 근처면 대기, 기준선 아래면 분할, 과열이면 일부 출구.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넷째, 수익이 나면 언제 팔아야 하냐는 말입니다. 전략 매도를 고민하는 순간 타이밍 게임이 시작됩니다. 타이밍 게임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가 답입니다. 일부 매도는 내 심리를 살리고 내 계좌에 산소를 넣고 다음 조정에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자동 현금 흐름으로 옮기면 월급쟁이 청산이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나는 겁이 많아서 레버리지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겁이 많다는 건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겁은 관리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용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은 분일수록 비중을 낮게 시작하고 규칙을 더 단순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디테일을 더 넣겠습니다. QLD, TQQQ를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이 중요합니다. 생존율이 높아야 수익률이 따라옵니다. 생존율을 올리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첫째, 비중을 과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둘째, 원본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셋째, 분할로 공포 구간을 대비합니다.
넷째, 일부 매도로 현금을 확보합니다. 섯째, 생활재해 생산비사에서 뺀제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걸 지키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걸 지키려면 생활 리듬이 다 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자극 차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즉흥적으로 삽니다. 즉흥은 월급쟁이를 만듭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하루, 주간 루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실행이 됩니다. 매일 할 일 3분이면 됩니다. QQQ 차트를 봅니다. 기준선 위인지, 근처인지, 아래인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다 또는 1차 준비 또는 2차 실행 또는 3차 실행. 결정은 차트가 하고 나는 실행만 합니다. 주 1회 할 일 20분이면 됩니다. 내 자동 투자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내 생활비가 새어나가서 투자금을 잠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내 비상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 일부 매도 규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내 자동 현금 흐름이 월 생존비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 월 1회 할 일 40분이면 됩니다. 월 생존비와 월 자유비를 다시 적습니다. 가족의 상황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숫자가 바뀌면 목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목표가 바뀌면 투자 비중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는 변동성이 너무 큰데 나는 흔들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순간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가 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반응이다. 내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 내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 공포는 위기가 아니라 내가 준비해둔 3차 구간이다. 수익은 자랑이 아니라 자동 현금 흐름으로 굳히는 재료다. 나는 오늘의 등락이 아니라 내 자동 입금 비율을 키운다. 월 1회 할 일 40분이면 됩니다. 월 생존비와 월 자유비를 다시 적습니다. 가족의 상황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숫자가 바뀌면 목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목표가 바뀌면 투자 비중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는 변동성이 너무 큰데 나는 흔들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순간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가 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반응이다. 내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 내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 공포는 위기가 아니라 내가 준비해둔 3차 구간이다. 수익은 자랑이 아니라 자동 현금 흐름으로 굳히는 재료다. 나는 오늘의 등락이 아니라 내 자동 입금 비율을 키운다. 이 문장들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는 뼈대입니다. 뼈대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뼈대가 없으면 레버리지의 속도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밤 바로 하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십시오. 월 생존비, 월 자유비, 월 안전비, 내 자동 투자금, 월급 다음날 자동이체로 고정, QQQ 기준선 하나 고정, 예를 들어 21선, 분할 규칙 3번 고정, 1차, 2차, 3차, 일부 매도 규칙 고정, 전고점 근처에서 20%에서 30%, 매도 금액의 일부는 현금, 일부는 자동 현금 흐름 자산, 자동 현금 흐름이 생존비의 몇 %인지 매달 기록. 이걸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이면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면 QLD, TQQQ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파다는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월급쟁이 청산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시스템에서 가장 빠른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엔진을 길들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분할, 출구, 현금 흐름, 자극 차단, 이 5가지가 쌓이면 통장에 월급이 2번 꽂히는 날이 옵니다. 그날부터 회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장소가 됩니다.